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현재 38조 4,300억 달러, 한화로 약 200경 6천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미국 국민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거고, 이 빚은 하루에 80억 달러, 1초에 9만 3천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보고 있는 1초 동안에도 미국 정부는 9만 3천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의 빚을 새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의 이자만 내는데 미국 정부 예산의 거의 14%, 7달러 쓸 때마다 1달러가 그냥 이자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한참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이자를 낳고 빚이 빚을 낳는 구조로 완전히 진입한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세금을 더 거둘까요? 아니면 정부 지출을 줄일까요? 둘 다 국민들의 표를 잃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법정 화폐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정부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마음만 먹으면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빚을 갚을 유인이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돈을 더 찍어서 예전 빚을 갚는 게 그 빚의 실질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방법이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돈 찍어내는 기회가 있어서 야, 갚을게 하면서 막 찍어낸 새돈 100만 원을 내미는 거예요. 숫자는 100만 원 맞는데 그 사이에 돈 가치가 반토막 나서 실제 가치는 50만 원짜리. 이런 거래를 계속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국가라는 단위에서 매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구조가 점점 가속된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처음엔 소량의 마약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약물이 있어야만 똑같은 효과를 느끼는 것처럼 통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 경험했고, 그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 때는 그 몇 배 규모로 돈을 풀었고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됐어요. 다음 위기가 오면 또 그 몇 배를 풀겠죠. 왜? 그동안 누적된 통화량 자체의 사이즈가 증가했으니까 추가로 발행하는 통화량 역시 전체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야만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아니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번 소중한 결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심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된 희소한 자산에 내 노동의 결과물을 옮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 그래, 부동산 사라는 얘기지. 아 그래, 미국 주식 사라는 얘기지.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자산들이 진짜로 희소한가?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자산이 진정한 의미의 희소 자산일까요? 여기서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꽉 계실 겁니다. 아, 또 비트코인, 사이비 종교 아니야? 가치도 없는데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이런 반응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비트코인 관련 뉴스의 90%는 누군가 코인으로 망했다, 해킹당했다, 사기였다 이런 얘기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서 태평양 건너편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기 나라 화폐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나라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에 대한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몇 가지 사실만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브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악관은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세부 발표를 앞으로 몇 주 안에 할 거라고 공식 확인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고 각 기관에 흐려져 있던 비트코인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장기 보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둘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재 65조 원 이상의 순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올해 2026년에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돈이 된다, 수요가 있다. 이 상업적 판단이 월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셋째,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은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회장인데 이 회사 하나가 현재 81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 총액이 618억 달러, 한화로 9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거의 4%예요. 한 회사가 비트코인 전체의 4%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24년, 2025년 내내 우리는 비트코인 개발 회사다. 궁극적인 목표는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리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락내락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 ETF로 수십조 원을 운용 중이며 마이클 세일러라는 한 기업은 90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내가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한다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비축을 취소할까요? 블랙록이 ETF를 거둠들일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자기가 산 비트코인을 다시 시장에 던질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이야말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나 세계 최고 기업들의 주식보다 훨씬 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알아봐도, 아무리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도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좋은 자산을 고르는 능력,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능력,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이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은 하루 만에 4조 원을 벌었고 또 한 사람은 워런 버핏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편에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늘 떠오르는 스타가 있습니다. 매년, 매달, 아니 매주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올해의 투자 천재라는 타이틀을 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년 뒤에도 거기 있을까요? 10년 뒤에는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사람은 정말 글자 그대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른 책도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경솔함과 편집증이 어느 정도 합쳐져야 한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무조건 생존입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파산할 수 있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마진콜 없이, 강제 청산 없이, 나락 없이 최대한 최악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자산이 그 위대한 결과를 보여왔을 때 뒤에서 씁쓸한 표정 짓지 않고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존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애초에 왜 투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버텨도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시작하면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그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